어제 아주 핫한 이슈가 그죠? 있었고 한 곳 날씨는 약간 이제 맑음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한 곳 날씨는 뜬금없이 조금 흐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흐림인지 히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써놨네요. 흐림하고 가로치고 히림. 대본을 공개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애드립도 조금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좋은 소식, 맑은 소식부터 YTN 지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사임을 전격 발표했는데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일단 제가 YTN 지부의 그 강력한 투쟁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확한 진단이고요. 네네네. 정확한 진단. 네, 쟁이 들어간 지 2달 넘었고 파업 3차례 진행을 했고 4차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주 강력한 투쟁 의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대차게 싸웠는데 결국 그 투쟁의 열기에 밀려서 김백은 쫓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네. 사실 뭐 이 유진그룹이나 이 전체적인 정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다. 윤석열의 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제 김백이라는 일종의 이제 허수아비 사장을 데려와서 이 방송 장악하고 이 언론인들 탄압하고 좀 길들여라. YTN은 선전도구 만들어라. 특명을 받고 와서 열심히 이제 부영자 노릇을 하다가 네네. 이제 내란 세력 청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이제 더 이상 김백이라는 허수아비 사장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유진 입장에서도 그렇죠.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 정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 어떤 극우 세력으로서 어떻게 언론인 탄압하고 아직도 어떤 그 부당선거 의혹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주장하고 신봉하고 그죠, 이 그죠. 사실 저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유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한번 나가라. 너의 쓸모는 다 했다. 사실상 이렇게 토사구팽이 됐다라고.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갑작스럽게 김백이 아웃돼갖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정세를 보면 유진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이 청산됐는데 김백이라는 이 허수아비 사장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코드를 맞출 인사, 이제 새 정부에 어떤 충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잘 보일 수 있는 인사를 앉혀놔야 되는데 김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서도 이상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탄압하고 그러냐, 뭘 잘못했냐 이런 저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진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 네. 최근에 이 김백 사장의 보도 개입 저희가 찾아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예. 관련해서 오늘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렸고 내일 노사협의회가 열립니다. 김백 사장 취임 후에 노사협의회 단 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예 김백이 출석할 수 있는 날 노사협의회 하겠다. 공문을 보내서 출석을 아예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공방위 노사협의회 이게 김백으로서는 노조와 처음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리인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한 한 번도 노사 협상 테이블이나 공방위에도- 대화 자리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노사협의 지난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근길에 갑자기 감기 몸살 났다고 해서 출근 안 해버립니다. 야, 좋겠다. 그러면서 사장 없이 노사협의 하자 그러길래 안 된다. 밀어라. 밀어라. 이번 주로 미룬 거거든요. 예, 예. 하루 전에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주의 투쟁,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유진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백 씨가 이제 견디다 이제 그렇죠. 공방위원회와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는 날, 그렇죠. 그 전날 이제 이제 그만뒀다. 사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1년 거의 한 뭐 석 달, 1년 3개월 만에 이제 노조와 처음으로 대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을 못 이긴 거죠. 멘탈이 약하시네요. 그런 근데 거.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는 거였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봤죠. 그 취임식 할 때 뭐 피켓팅 하면서 저희 네, 지부장 LB 했었고 앞에서 공식 회의 자리에는 처음입니다. 근데 결국은 공식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참 대단한 사장이었습니다. 저도 류일임을 1년 6개월 동안 공식 회의장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만나나 봐요. 노조가 무서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부장님 만나기 무서워서 그만뒀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좀 정리를 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 국민 이제 시민들은 김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뉴스에서 조금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장 하기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가 그 전에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였는데 유명했죠. 언론계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언론인으로서는 뭐 듣보잡에 가깝고요. 뭐 네네네. 어떤 뭐 특종이나 뭐 성과 같은 건 없고 사실 그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할 때 이제 언론인들을 집단 해고하고 그런 악행으로 유명을 계신 사람이죠. 이른바 YTN 오적으로 꼽힌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적. 이 YTN 오적이 당시 뭐 배석규 사장 그 집단 해직 사태의 주범이죠. 배석규, 김백, 유일임도 있습니다. 유일임도 오적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YTN의 어떤 그런 정신, 공정방송을 해치는
그런 짓을 엄청나게 앞장서서 한 인물로 되게 유명한 거고 예, 예. 우리 회사에서 나간 이후에는 사실 그 공원연이라고 공원연, 그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쯤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실상의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언론 국민연대. 예전에 MB 정부 때는 공정언론 시민연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짝퉁이죠. 윤석열 정권 때 다시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예, 예. 공정언론 이제 국민연대라고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김건희 스토킹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열심히 뭐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니까 픽이 된 거죠. 네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낙하산 사정으로 딱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부독자 임명동지 없애림. 이것도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네. 사실 YTN이 예전에는 부독자 임명동의제가 아니라 복수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복수 추천제. 그러니까 보독 하고 싶은 사람 다 출마해라. 그래서 이제 보독에서 직접 선거를 해서 1, 2, 3등까지만 사장한테 올리면 사장이 이 3명 중에 한 명을 픽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김백이 엄청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 단 한 번도 3등 안에 든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직선제든 이 보도국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제도를 통해서는 보도국자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신망이 없으니까. MB 정부 들어서 보도국자 복수 추천제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보도국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배들에 대한 심이 없다. 후배들은 날 싫어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너무나 확고하게 박혀 있어요. 피해의식 안 돼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와서 그럼 뭘 하겠습니까? 장악하고 픽박하고 그런 다 제도 자기- 없애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사장으로 이번에 왔을 때도 이 뭐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에서 나를 너무 싫어할 거다 이런 그 감각을 갖고 왔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마주하는 것조차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저희가 제2행위 찬반 투표해가지고 가결됐을 때 저희가 직접 교섭하자고 찾아갔었거든요. 사장님한테. 예. 점심 먹으러 가는 걸 만났습니다. 지금 파업 직전이다. 사장이 이제 사측의 최종 책임자니까 교섭 직접 하자. 했더니 사장 한 얘기는 그냥 실무지라고 하세요. 그러고 밥 먹으러 간 겁니다. 그 엘베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같이 대면할 자신도 없고 뭐 실제로 뭐 자기가 어떤 설득을 하거나 뭐 타결을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역량도 안 되는 되고. 거죠. 네. 참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류희림, 김백 다 YTN 출신이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죠? KBS입니다. 두 분 다. 참. KBS가 나왔고 아, YTN이 다이렉트 키우는 KBS. 빌런. 김백도 KBS 출신입니다. KBS 출신이군요. 네. 류일임도 KBS, KBS 출신이고 그리고 YTN으로 건너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생긴 급조된 단체 공원연. 공원연. 공원연이 사실상의 윤석열 정권의 언론계 황표 정사 같은 거죠. 황표 정사 같은 거죠. 공원연 딱지가 있어야 주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보면은 공원연 출신들이 윤석열 정권 미디어 관련 기관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들이죠. 그거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황표정사라고 아셨어요? 사자성어? 모르 처음 들어본 말인데. 뭔 말이에요? 아, 제가 또 네, 죄송합니다. 왜 문자를 또 쓰고 저 기분 나쁘다. 전사. 아무튼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황표정사 이게 찾아보십시오. 이름표가 있어야 뭐가 된다 이런 조선 뜻인 시대에 조선시대. 황희 정수께서 시험 칠때 상식책에 그거 안 나왔는데. 황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황표가 붙어 있는 사람만 공직에 썼다.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긴 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딱 나오네요. 황표 치니까. 황표정사. 저 나중에 써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김백 사장이 사실은 이제 보도 개입한 사실 이제 네. 사장 되고 나서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이번에도 이제 전환길 보도 관련해서 네. 개입한 정황이 밝혀져서 네.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이게 올해 2월 1일이고요. 이게 사실 당시에 이제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찬반 집회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 YTN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이제 탄핵 찬반 집회를 거의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양측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네. 요때쯤 부산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한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전환길이 한국상사 전환길 씨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예, 발언을 예. 하는 걸로 해서 이게 규모가 좀 커졌는데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때 김백이 갑자기 부산취재본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이 집회 취재 안 하고 기사 안 쓰냐?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부산취재본부장이 기사 취재해서 기사 쓰라 지시를 하고 왜 이거 취재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경위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도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라는 게 너무나 어떤 기본적인 언론사의 명제고 기본적인 그렇죠. 문제죠. 편승규역이나 어떤 단체 협약에 명확하게 공정방송 협약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이걸 확인을 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공방에 소집을 하고 출석을 요구를 하니까 회사가 밝힌 공식 입장이 사장은 취재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게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건가? 뭐죠? 황표정사예요, 황표정사. 황표정사.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안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사장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당한 보도 개입을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이상한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진이랑 좀 차단하는 이유가 예, 예. 경영진은 이제 회사 경영을 위해서 뭐 영업도 해야 되고 회사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해라. 되는 사람이 보도에까지 직접 개입하면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경영진은 보도에 개입하지 마라. 특히나 사장은 예. 라고 모든 언론사가 사실 상식처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자충수였던 게 뭐냐면 올해 4월 30일 날 국회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YTN 관련 청문회. 이때 김백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 스스로 말을 한 게 남아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이런 거 왜 없앴냐, 보도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백 사장 본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은 구체적인 취재와 관련해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네. YTN에서 사장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이미 부산 취재본부에 지시도 하고 막 그런 짓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그런 거는 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궤변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위증이에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부장님이 계속 김백의 행위에 대해서 뼈를 계속 때리시니까 네네. 맞다가 지금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타골 장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권, 기업, 뭐 통일교 이런 데까지 YTN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제 계략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근 기사를 보면 30일 날 건진에게 청탁한 통일교의 뭐 윤모 씨 전 본부장이 그 김건희 특검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 통일교 로비 의혹이라는 게 다른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우연히 발견한 혐의인 거고요. 이 결국 통일교뿐만 아니라 당시 YTN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수십 개 기업이나 이 매체들이 치열하게 물밑에서 인수 로비 경쟁을 펼쳤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미 수십 개 그 기업체나 매체 명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연치 않게 통일교의 로비 의혹의 실체가 이제 수사 과정 확인이 된 거고, 당연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YTN 인수를 둘러싼 이런 이제 더러운 정치적 거래나 로비들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수사의 본체는 어떤 통일교 로비 의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일교는 사실 인수에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로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유진의 어떤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유진도 로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저희는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전반을 어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상설 특검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국회 차원의 어떤 특조위 구성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실체는 명확하게 좀 낱낱이 까발려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YTN 사용화, KBS 장악, MBC 장악 시도 등등을 묶어서, 물론 방심위까지 다 묶어가지고 지금 계속 국정조사라든가 특별법을 통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특히 또 하나하나 건건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충실히 수사가 되려면 별도의 특검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저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유진그룹의 어떤 그 정치적인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다면 저희가 이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YTN의 공영성을, 공적 지배 구조를 회복할 건가. 요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큰 과제인데, 요거는 어떤 그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예, 일단 그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이 어떤 로비의 실체나 어떤 지금 조속 심사 과정을 봐도 그렇지만 자격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지금 방통위가 정상화돼서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을 하게 되면
일단 이게 자동적으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실행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 YTN은 공적 소유 구조 하에서 개입하지 않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어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럼 다시 한전 KDN이나 마사회와 같은 공기업이 이 지분을 다시 인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진이 만약에 안 내놓겠다 그러면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최대주 자격 없으면은 6개월 기간 이내에 이거를 지분을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유진 입장에서는 과태료 안 물고 이게 쓸모도 없는 지분이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지분 인수할 주체를 정부의 정책으로 공기업으로 다시 인수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공기업이 다시 지분 인수를 한다. 그럼 이게 결국 YTN의 정상화의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또 어떤 뭐 구구적인 정권이나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것도 사용화를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업이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다시 이 지분을 YTN 지분을 독립적인 재단에 출자를 해서 그 독립적인 재단 안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그 시청자, 국민 소유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설정을 하면 결국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독립적인 지배 구조가 마련이 되는 결국 완성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독립적인 재단이라고 하면 사실 MBC의 뭐 박문지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독립적인 재단의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설계까지 하는 데를 가야 결국 YTN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보도전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이제 YTN 이미 유진에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그러면 지분을 다 팔게 하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방통위의 그 매각하는 과정, 그 졸속 심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다 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통위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방통위가 또 박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부터 진행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상화 과정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진한테 다 넘어간 걸 뭐 강제로 빼앗고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닌 거여서 그 YTN 정상화에 대해서 좀 훨씬 또 좀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부장님 전주영 지부장님 말씀은 또 그게 단순히 공기업의 지분 소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재단이나 그런 공적 지배 형태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걸 바꿔서 더 확실하게 YTN의 공영적인 성격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뭐 그런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하고 또 요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